안녕하세요, 꾸라지 PD입니다. 준수한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8인치대 LTE 태블릿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헤드울프 타이탄 1이 주인공으로 디멘시티 8300AP를 탑재하고 30만원대까지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요즘 사용이 가능한 8인치 태블릿은 아주 고가이거나 엔트리급 AP를 탑재한 저가형 모델만 있었는데 헤드울프 타이탄 1은 하드웨어 구성이나 성능, 30만원대까지 가능한 가격까지 그동안 국내 시장에 없던 라인업 모델입니다. 헤드울프는 2016년에 설립된 중국의 태블릿 제조사로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올드큐브와 함께 저가형 LTE 태블릿 시장에서 조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올드큐브의 아이플레이 태블릿 성능을 높인 모델에서 LTE를 빼버려서 소비자들에게 진한 아쉬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헤드울프는 성능을 높인 타이탄 1을 출시하면서 LTE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드울프 타이탄 1을 빠르게 공수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합리적인 가격의 준수한 성능을 갖춘 LTE 8인치 태블릿이 맞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올드큐브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타이탄 1과 비슷한 컨셉을 가진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5G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인상이 제법 괜찮은 헤드울프 타이탄 1의 생긴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마감 상태는 충분히 괜찮아서 깔끔하고 후면 가운데 헤드울프 로고가, 왼쪽 위에 헤드울프, 왼쪽 아래에 게이밍, 카메라 섬에 GT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품명을 타이탄 1으로 한 것도 그렇고 성능이 좋은 태블릿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브랜드 제품은 아니니까 외형을 자세히 보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상단 왼쪽에 있는데 전원 버튼에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쉽게 구분이 가능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가로 사용 기준 양쪽에 하나씩 탑재된 스피커의 위치가 양손으로 잡았을 때 가리지 않는 위쪽으로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한 필름이 기본 부착되어 있습니다. 8인치대 태블릿을 찾는 이유에는 태블릿 중에서는 그래도 휴대성이 좋다는 점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성인 남성치고는 손이 작은 편인 제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로 무게는 약 338g, 두께는 7.9mm입니다. 다른 최신 8.8인치 태블릿과 비교하면 경쟁력은 갖췄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조작하면서 가로로 사용했을 때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지 않고 긴 시간이 아니라면 한 손으로 들고 영상을 보는 것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양손으로 잡고 새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비교적 작은 크로스백에 넣어 다니는 것도 가능해요. 헤드울프 타이탄 1은 해외 직구 사이트나 국내 유통업체의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30만원 초중반대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디멘시티 8300AP, LPDDR5X 12GB 램, UFS 4.0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다는 것이 좋은 편인 것은 맞지만 독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니까 확실한 매력을 가진 8.8인치 태블릿이 됩니다. 가격과 성능, LTE 사용, 8인치대라는 4가지 조건이 절묘하게 밸런스가 맞아요. 벤치마크 점수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는데 8인치대 태블릿 시장에서 성능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Y700 시리즈를 비교원으로 뒀습니다. 실생 환경에서의 CPU 성능 확인을 위한 긱벤치 6는 스냅드래곤 870의 Y700 1세대보다는 높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논의 Y700 2세대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GPU의 성능 확인을 위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타이탄 1이 Y700 2세대보다 약간 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해보면 최고 성능 대비 90%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고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시 외부 발열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 최고 43도대, 후면 최고 40도대로 최상은 아니지만 발열관리 상태가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급은 됩니다. 다만 전면에서 열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부분이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이 닿는 가장자리라서 태블릿을 양손으로 잡고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오른손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드울프 타이탄 1은 AP의 성능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LPDDR5X 램과 UFS 4.0 저장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PC마크의 스토리지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최상급인 5만점 가까운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과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했습니다. 먼저 원신은 가장 높은 그래픽 설정이 매우 높으므로 1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이동이나 가벼운 전투 시에는 59에서 60프레임 선을 제법 유지하는데 몬스터와의 전투가 조금 격렬해지고 이펙트가 많이 터지면 50프레임 내외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다음은 게임 최저가 수준의 문제로 성능이 좋은 기기에서도 버벅거리며 튕김 현상이 발생하는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모든 그래픽 설정을 최고로 세팅하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펙트가 화력이 계속 터지는 전투 시에
20에서 30프레임 수준으로 쾌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게임 플레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버벅거림이나 끊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벤치마크부터 게임 플레이까지 3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는 점을 배경에 깔고 성능을 평가하면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고사양 게임에서 완전 쾌적한 것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플레이가 되고 그 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릿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8.8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344ppi의 2560x1600 해상도, 144Hz 주사율과 HDR을 지원하고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고 538.5니트 화면 밝기와 NTSC 72%, sRGB 100%의 색 재현율을 지원합니다. 웹서핑을 하든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디스플레이 품질은 좋은 편이라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4K 영상을 재생해두고 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연히 DRM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 에런도 정상입니다. 이어서 최고 538.5니트가 나오는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햇빛을 다이렉트로 쬐지 않는 이상 거의 모든 환경에서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적응형은 아니라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60Hz, 90Hz, 120Hz, 144Hz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젤을 살펴보면 자원은 얇고 상하는 조금 두꺼운 편으로 균일하지는 않은데 사용간의 몰입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저가형 시장에 나온 태블릿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평가합니다. 8.8인치 태블릿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라도 화면 크기가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6.9인치 갤럭시 S25 볼트를 옆에 두고 함께 보면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 차이가 0.4인치밖에 안 나는 8.4인치 태블릿과 함께 봐도 수치상 차이보다는 조금 더 크기 차이가 재간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터치 이상 유무입니다. 헤드루프 태블릿 이전까지 뽑기운에 의해서 터치 씹힘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사용 중인 타이탄원은 이상 없습니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품질이 이전까지 헤드루프 태블릿보다는 높아진 만큼 제가 사용 중인 타이탄원 말고 다른 타이탄원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쉬운 부분인 OS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OS가 기본 상태의 안드로이드 수준이라서 다른 스마트폰의 태블릿의 본 기능인데 여기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면 대부분 없습니다. 특히 화면을 두 번 두드려서 끄거나 켜는 더블탭 기능이 없는 게 많이 아쉬워요. 8.8인치 태블릿이 다른 태블릿보다는 크기가 작다고 해도 스마트폰보다는 크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아쉬운 대로 사용 중인 기기를 들어 대기 모드 해제는 바닥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서 사용할 때는 그럭저럭 커버가 되는데 거치대에 얹어둔 상태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타이터널을 사용해서 빠른 설정창이나 설정 화명 등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세련되거나 깔끔한 느낌의 UI는 없습니다. 다소 둔탁하고 올드한 느낌이 묻어납니다. 꽤나 괜찮은 하드웨어를 탑재한 태블릿이니까 OS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 글로벌 출시 모델이니까 한글 사용은 당연히 잘 됩니다. OS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역시나 아쉬움이 묻어나는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데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기본적인 소리의 설명들은 괜찮지만 저음은 저음대로 깔려 나오지 못하고 고음은 고음대로 뻗어 나오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악기 소리와 가수의 목소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루프 타이탄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0mAh를 탑재한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화면 밝기 100%로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했고 약 5시간 40분을 사용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8.8인치 태블릿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좋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쓸만한 사용 시간은 나옵니다. 충전은 실제 기준 최고 18W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 60%가 채워질 때까지는 최고 충전 속도를 유지해서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이후에는 충전 속도를 단계별로 늦춰서 80%까지 가는데 30분이 더 걸리고 완전 충전하는데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헤드루프 타이탄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LTE 유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은 8인치대 태블릿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차 안에 거치해두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에도 좋습니다. 필요한 센서와 GPS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카카오맵과 티맵을 써보면 아주 잘 됩니다. 저는 데이터 유심이 아닌 SKT 일반 유심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고 OMD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서
데이터와 문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보안 방식으로는 얼굴 인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와 자이로 중력 지자기 조도 센서를 탑재했고 진동 모터가 있어서 진동 알림, 햅틱 반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과 데이터 연결을 위한 C포트는 3.0 규격으로 HDMI 또는 DP로의 외부 모니터 연결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800만화소, 후면 1600만화소 카메라는 성능이 많이 구려서 따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록하거나 화상회의를 참석하는 등 급할 때는 사용을 해야겠지만 한두 번 사용해보면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준수한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8인치대 LTE 태블릿 헤드울프 타이탄 1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유통사의 사전 예약에서 30만원대 중후반대 구매한 분들이 있고 알리 광고인지를 통해서 30만원대 구매한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할인 프로모션에는 변수가 껴있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다소 큰 편인데 가능하면 30만원대 구매를 해야 가성비가 좋은 태블릿을 샀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나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구매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알리발 프로모션이든 국내 유통사의 프로모션이든 관련 정보를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울프 타이탄1을 위한 전용 컨트롤러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배송받지 못했습니다. 컨트롤러를 사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용은 배송을 받게 되면 사용을 해보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